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증권시장 안정, 채권시장 안정, 단기 자금시장 대책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놓을 금융시장 안정 대책 규모는 현재까지 27조 원 안팎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연준은 지난밤 개장 전 발표한 성명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기존의 7천억 달러에서 무한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만큼 무제한으로 채권을 사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회사채 시장 관련 2개의 지원 기구 설립을 발표하면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회사채 시장에도 개입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금융위기 당시 사용한 자산담보부 증권대출창고도 출범시켰고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준의 조치로 개장 전 거래에서 주요 주가지수 선물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기도 했지만 다우지수가 3.04% 하락한 18,591.93의 거래를 마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일각에서 요구되고 있는 회사채나 기업 어음의 매입은 정부 보증 없이는 한국은행법상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은법 68조는 공개시장에서의 매매 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공개시장 매매 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채 CP가 공개시장 운영 과정에서의 매매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직접 매입 대상도 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책임 경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어제 정의선 부회장이 지난 19일 자사주를 장내에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차 13만 9천 주, 현대모비스 7만 2,552주이며 매입 금액은 각각 95억 1,200만 원, 94억 8,900만 원으로 총 190억 원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미래 기업 가치 방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현재 주가는 본질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현대차그룹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식 매수로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차 지분은 1.86%로 0.05%포인트 상승했고 현대모비스 주식은 처음 매수하면서 지분이 0.08%포인트가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는 7월 말까지 인체 임상이 가능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2차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 면역 세포를 수령해 3주가 지난 현재 1차 항체 후보군 300개를 확보했다며 항체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항체 치료제 신약 개발의 경우 이 단계까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 인체 임상이 가능한 제품을 오는 7월 말까지 개발해 인체 투여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서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을 기존 6개월 내에서 4개월 내로 앞당긴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이스타항공이 이번 달 직원 급여 지급을 미루게 됐습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어제 사내 게시판에 정부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 요청 등 대책을 찾아봤지만 성과가 없어 부득이하게 내일로 예정된 급여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선 감축과 무급휴직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기본적인 운영 자금 확보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에도 유동성 부족으로 임직원의 2월 급여를 40%만 지급했습니다. 더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 돌입할 것이며 모두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자 회사의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해 사업량을 최소화하고 다음 달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휴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신탁회사의 당기순이익이 9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부동산 신탁회사 14곳의 순이익이 4,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이는 지난해 영업수익이 1조 3,036억 원으로 7% 증가했지만 신설회사 3곳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많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신설회사를 제외한 기존 부동산 신탁회사 11곳은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 곳당 평균 순이익은 446억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해 관리형 토지 신탁이 늘었고 차입형 투자 신탁은 줄어든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컴투스는 어제 1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방어에 나선 것입니다.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온 대기업들이 3월 들어 이례적으로 은행권에서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등 자금시장 경색 조짐이 보이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전에 열어놓았던 한도대출에서 실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실명으로만 할 수 있었던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가 오늘부터는 익명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4월 초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지연됐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